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조교수 양한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카이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잠깐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줄기세포하고 조직 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조직재생, 즉 우리 몸이 상처를 받거나 어떤 새로운 조직이 필요할 때 줄기세포가 활동적으로 일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여기 이 길쭉길쭉한 조직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모낭, 헤어 폴리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작고 굉장히 간단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복잡한 기작,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의 머리카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 이런 우리 머리카락과 같은 조직을 만드는 줄기세포의 운명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머리카락, 털이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일까요? 아니면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털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털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크게 살아가는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연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체온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북극곰이나 이런 추운 데 사는 동물들은 이 털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털 사이로 공기들이 갇히게 되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물리적 보호 기능도 합니다. 저희 피부에서 여러 가지 받는 상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감각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은 코에 길게 난 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코털이 굉장히 센시티브한데요. 여러 가지 감각이나 옆에 있는 동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재밌게도 마지막으로는 자연에 숨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털의 패턴과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자연 속에서 그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위장 기능도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에서 어떤 동물을 찾을 수 있으실까요? 여기 기린이 한 마리 있는데요. 알려드리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린이 이런 털의 피부와 털의 패턴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이 자연에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아주 연구하고 있는 털에 대해서 모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낭은 피부에 있는 모낭 줄기세포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이 모낭 줄기세포는 표피층으로부터 진피층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두 세포, 주변에 여기는 없지만 섬유화 세포, 아니면 혈관 세포, 아니 면역 세포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모낭 줄기세포와 더불어서 이 표피층에는 표피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표피줄기세포는 우리의 피부에 주로 그런 방어 기작을 형성하는 표피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피부에 있는 두 가지 줄기세포, 표피줄기세포, 모낭줄기세포, 또 특히 모낭줄기세포를 연구함을 통해서 이 성체 줄기세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해 가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저희가 세 가지 또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만 가지, 수만, 수억만 가지의 세포 중에서 자기 복제능, 또 이 자기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복제능이 있고, 또 분화능, 자기와 다른 세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화능이 있고,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또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 또 성체줄기세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체줄기세포는 이 두 가지 자기복제능, 분화능과 더불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제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 몸을 보존해야 되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보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성체줄기세포가 일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성체줄기세포는 보통 상태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지기라고 불리는 굉장히 긴, 가만히 존재하는 그냥 정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직 재생에 필요가 있을 때, 뭐 상처를 받아서 조직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뭔가 자라는 조직이 필요할 때는 조직 재생을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 복제능이 있죠. 자기 복제를 통해서 성체줄기세포와 또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러한 세포들이, 많이 불어난 세포들이 계통 결정화 과정을 통해서 최종 분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한 가지 줄기세포로부터 다양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줄기세포 계통화 단계라고 하고, 굉장히 이 과정은 잘 조절받고 있고요. 이 과정들이 잘못됐을 경우 암이 생기거나 또 퇴행성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줄기세포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저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는 모두 줄기세포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저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세포이고요. 줄기세포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렇게 줄기세포 계통화 단계를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줄기세포의 상태, 그 정지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지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줄기세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줄기세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세포, 분화된 세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 굉장히 재밌는 세포입니다. 그럼 이러한 현재의 줄기세포 상태와 또 미래에 만들어 나갈 조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이 줄기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 또 이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필요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때에 어떻게 정보들이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포 운명과 역할이 결정이 될까? 줄기세포의 청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저희의 핵심 연구 질문입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음악을 모두 잘 아실 텐데요. 피아노를 보면은 총 88개의 건반, 또 88개의 음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음악을 만들 때 88개의 음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즉, 어울리는 조합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화음이라고 하고 하모니라고 하죠. 여러 가지 화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도미솔도, C 코드, 그 다장조의 그 으뜸 코드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화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음들이 시간적으로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배열이 됐을 때 한 가지 음악이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패턴들이 다름을 통해서 뭐 클래식 뮤직, 재즈 뮤직, 뭐 케이팝 같은 다양한 조합들과 음악의 그런 음악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줄기세포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포를 보면은 세포의 청사진 또는 세포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전자가 25,000개 정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25,000개 정도 유전자 중에서 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전사인자가 1,500개 정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세포, 또 한 가지 줄기세포에서 그 25,000개의 유전자 중에서 한 10,000개의 유전자가 발현되고, 이 10,000개의 유전자는 400개의 전사인자에 의해서 조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들을 통해서 세포의 정체성과 기능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세포로 변할 때 이러한 전사인자와 전사인자가 조절하는 유전자의 그 발현 프로그램, 그 조합들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면서 이러한 줄기세포와 분화된 세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러한 유전자 발현 프로그램과 주기세포 유지와 분화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핵심적인 드라이빙 포스가 무엇인지,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연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줄기세포 청사진을 이해하고 줄기세포가 유지되고 분화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낭 줄기세포로부터 연구한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낭 줄기세포를 보면은 모낭이 굉장히 작고 간단하지만 두 가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지 줄기세포라고 해서 장기 줄기세포입니다. 이거 장기 줄기세포는 평생 동안 머리카락이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하는 장기 줄기세포입니다. 그 밑에 단기 줄기세포가 존재하는데요. 헤어점 세포라고, 단기 줄기세포는 평생 동안 존재하지는 않고 단기간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헤어 폴리클 리제너레이션, 모낭의 재생은 사이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휴지기, 재생기, 퇴행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휴지기에 아까 말씀드린 정지기와 마찬가지인데요. 휴지기에 가만히 있던 이 줄기세포들이 먼저 단기 줄기세포, 헤어지엄 세포들이 헤어 사이클이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분열을 시작합니다. 빠르게 분열을 시작하면서 이 밑쪽에 있던 섬유화 세포, 더마 파필라라고 하는 섬유화 세포를 감싸면서 아주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더마 파필라와 가까이 있던 이러한 단기 줄기세포로부터 생긴 세포들이 진행 방향을 밑쪽부터 위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 방향을 바꾸면서 동시에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조그만, 약간 스케일이 다르지만 조그만 줄기세포로부터 굉장히 크고 길쭉한 모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낭으로부터는 머리카락, 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1시간에 20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세포 하나당 크기가 약 5 마이크로미터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은 1시간 동안 한 2번, 3번 또는 4번을 분열해야지 이 정도의 머리카락 생장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모낭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상처를 받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게 이제 머리카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머리카락 털이 쭉쭉 자라다가 퇴행기를 겪습니다. 퇴행기를 겪어서 이 길쭉했던 큰 모낭이 다시 작고 조그만 휴지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 줄기세포가 이 헤어 사이클에서 이 헤어 폴리클을 만들게 되는데, 모낭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장기 줄기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재생기의 한 스테이지에 아주 잠깐 분열을 해서 그 다음 사이클에 단기 줄기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기 줄기세포 중에 약간의 세포들이 그 다음 사이클에 단기 줄기세포를 이루게 됨을 통해서 이 장기 줄기세포는 분열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단기 줄기세포는 분열과 분화를 이제 최대한으로 함을 통해서 조직 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모낭 또 이렇게 머리카락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세포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8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 전자현미경으로 얇게 잘라서 살펴보면은 가운데부터 동심원 방향으로 해서 8개의 다른 세포층이 존재합니다. 이 세포층은 저기 핵 모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세포의 모양, 세포 소기관, 세포의 크기 모두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다른 8가지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됐을까? 언제, 어떻게, 한 가지의 줄기세포 보면은 한 세포처럼 보이죠? 한 세포의 줄기세포가, 한 가지 종류의 줄기세포가 어떻게 8가지 종류의 다른 세포를 변하게 될까?
그것이 저희의 연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단위세포 유전자 발현 분석법을 사용했고 또 생체 내 세포 계통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단위세포 유전자 발현 분석법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저희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많이 쓰이는, 주로 쓰이는 유전자 발현 분석법이고요. 그래서 이 싱글셀 단위세포의 수준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체 내 세포 계통 분석 방법은 어떤 세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시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트레이싱,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봤더니 이 단계 주기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분열되고 첫 번째 분화가 일어나고 또 두 번째 분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이라키칼한 분화 방식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모낭의 가장 밑부분에 존재하는 이 줄기세포들이 굉장히 빠르게 분열하면서 있는데 이 줄기세포 또한 8개의 다른 줄기세포로 분할이 이미 돼 있고 이미 돼 있는 모낭 줄기세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모낭과 머리카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8개의 다른 세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살펴봤을 때 윈트 시그널링, BMP 시그널링과 같은 저희 세포의 신호 체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신호 체계들이 이 그레디언트를 이루면서 이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 수 있게 드라이빙 포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태에서는 이 모낭줄기세포들이 8개의 모낭세포를 만듭니다. 그런데 상처가 났을 때, 이런 비상사태일 때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모낭줄기세포는 모낭도 만들기도 하지만 상처 부위로 이동해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주로 있게 된 상처들이 이 찰과상이나 화상, 동상 같은 상처들이 있는데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표면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표피 줄기세포를 포함한 표피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밑에 약간 존재하는 진피층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가 클 경우, 약간 상처가 넓을 경우 이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는 표피 줄기세포가 이 가장자리로부터 상처 중앙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여러 가지 2차 인펙션이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낭줄기세포는 상처가 날 수 있는 깊이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에 존재했던 모낭줄기세포가 상처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상처의 치유를 굉장히 빠르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저희 그냥 팔이나 팔다리에 생긴 상처보다 두피에 생긴 상처가 더 빨리 치유된다고도 말씀하셔서 굉장히 이러한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낭 줄기세포는 암 형성 돌연 변이를 얻게 될 경우 암 줄기세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생기는 평평상피세포암 같은 이러한 암들이 줄기세포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줄기세포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줄기세포의 청사진을 이해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줄기세포를 청사진을 이해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첫 번째로 과학자로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몰랐던 사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저희가 처음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쁘고 또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많이는 아니고 한 1년에 한 번씩 정도 하게 될 텐데 과학자로서 발전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364일 굉장히 힘들었다가도 하루 그런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쁜 그런 순간을 제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개인이 혼자서 좋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사회와 저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픈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또 치료법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못된 줄기세포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지, 그런 새로운 치료법들, 요즘에 유전자 치료나 그런 것들이 각광받고 있는데, 또 세포치료,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도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래 장기 속에서 갖고 있지 않던 새로운 장기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학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피부줄기세포에서 인슐린이 발현되는 그런 장기를 피부를 만들게 되면은 당뇨병 환자는 굉장히 좋겠죠. 뭐 인슐린이 발현되는 머리카락을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 뭐 다른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장기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얻고 있는 이제 기쁨과 행복을 지금 아주 조금이나마 얻고 있고요. 또 곧 치료법 개발과 인공장기 개발을 통해서 이 인류의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곧 이러한 저희의 노력에 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가 재생, 또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와 그 줄기세포들이 일으키는 조직 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줄기세포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직업을 얻을지, 어떤 전공 분야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지만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줄기세포와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과학자가 되시길 바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